가상화폐 도박이냐 야망이냐 금융이냐 혹시 코인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결국에는 질문이 오고야 말았네. 무슨 분이시네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게 바로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굉장히 좀 막 가슴이 떨려요. 혁명이에요. 아무론을 전공했기 때문에 돈이다 나 돈 아닌데 거짓말로 돈이다 하면 블록체인 정의가 뭐냐? 컴퓨터예요. 비트코인을 위아더 뱅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떼돈을 벌고 이런 이해관계자고 생각해요. 내재 가치에 대한 평가가 불가능한 되게 작전 세력도 많고 실질적으로 스테이킹이나 이런 식으로 수신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은행처럼 돌아가도록 놔두고 사실 앞서서 우리가 규제를 해야 되거든요. 큰 돈 날립니다. 트레이딩은 빠진 만큼 날리지만 이거는 사기예요. 지금 2030들은 저격의 시대에 살고 있죠. 국회의원 청문은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선정비 후과세 세금부터 좀 연기하자. 법무부도 언급 안 하는 게 하나 있어요. 특검법에 의해서 9월 25일이면은 법원에서의 생존이 걸려 있습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모든 이슈들을 빠르고 뛰어난 현답으로 정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빠르고 뛰어난 데이터 언박싱 초대박 오늘 그 6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주 스튜디오가 꽉 찼는데요. 오른쪽이 좀 더 찼지요? 무게중심이 쏠렸어요. 오늘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들어오신 김영동 의원님을 모시고 진짜 프로페셔널한 방송 오늘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환영드립니다. 네, 심지어 오늘 방송 주제가 뭔지도 모르고 들어오셨다는 거. 우리 강민구 의원님, 원내 대변인. 어제 9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얼굴 이만하게. 그래요? 네. 축하드립니다. 먼 외에서 한 분이 오셨습니다. 동국대학교 블록체인 연구센터의 박성준 센터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애플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부부실, 암호 해독하고 만드는 지금은 국가보안연구소가 된 그곳에 계셨거든요. 무슨 분이시네요. 암호론을 보기보다 다르게 전공했기 때문에 그때 같이 뵀던 훌륭하시네. 암호 패밀리. 이게 대화할 때 암호로 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끼리는 너무 공부하느라고 힘들어서 우리 막 몸을 씁니다. 저도 저 암호병이었는데. 암호병, 암호 전공자, 그 다음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하고 있는 전문의 스타들. 이야, 오늘은 정말 암호의 날입니다. 암호화폐. 참 말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혹시 코인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하면 제가 안 된다고 그래서.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무위에서 하면 이해 충돌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가상화폐. 너는 누구냐? 정무의 입장에서 국회에서 바라보는 가상화폐. 어떤 애입니까? 우선 태어날 때는 화폐, 자라니까 자산. 화폐가 자산이 됐다. 네티즌들이 사이버상에서 화폐를 발행하고 발행된 화폐를 전 세계가 다 쓰자. 미국 중앙은행 필요 없고 달러 필요 없고 한국 중앙은행도 필요 없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게 바로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네. 아주 그 야심찬 프로젝트고 네. 사실 그거를 보면은 굉장히 좀 막 가슴이 떨려요. 혁명이에요. 전문가가 바라보시기에 가상화폐 어떤 정의를 내려주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암호화폐나 또는 가상자산으로 일단 정의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특검법에도 가상자산을 했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게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합의가 없어요. 예, 그거를 암호화폐라고 하든 가상자산이라고 하든 그 개념이나 의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빨리 이루어야 된다. 암호화폐 하면은 블록체인이라는 용어가 늘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기억 안 주노. 저는 권한이 없습니다.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블록체인에 대해서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그렇게 묻지는 말고. 네, 알겠습니다. 블록체인 지나고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바라보는 블록체인 뭡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답변하시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 사실 컴퓨터상의 코드를 보여드리면서 막 암호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말로 하면은 이런 거죠. 네. 부동산 원자 거래가 일어나잖아요. 네. 그럼 거래의 당사자들이 모두 자기의 그
그 컴퓨터 안에 거래 기록이 동시에 저장이 되는 개념. 계속해서. 블록체인 한번 좀 쉽게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남한테 돈을 보낼 때 돈을 보내고 받는 것을 누군가는 보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세상은 은행들이 주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2008년도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네네. 은행이 하는 역할을 그러면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거래를 만들면 그 거래를 우리 둘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는 거예요. 왜 분산원장이라고 하냐면은 거래들의 집합이 원장이라고 얘기해요. 회계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원장을 갖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산원장이에요. 비트코인을 위아더 뱅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각자가 다 은행 역할을 하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분산원장과 블록체인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분산원장을 쓴 건 맞지만 비트코인 원래 논문에는 블록체인이라는 용어가 없어요. 네, 분산원장이라고 있는 거죠.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김영동 의원님이 첫 번째 노드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 노드, 세 번째 노드, 네 번째, 다섯 번째 노드인데 노드가 연결이 어느 이상이 지나면 3일 수밖에 없다 확률상. 그러니까 코인을 발행할 때 이게 돈이다, 나 돈 아닌데 거짓말로 돈이다 하면 중간에 가다 노드가 끊겨요. 사기당했네 하고. 근데 이게 어느 이상 노드가 연결이 되면 다 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블럭을 체인으로 연결하는 기술에 기반해서 화폐를 만든 게 암호화폐입니다. 맞습니까, 교수님? 네, 비슷하십니다. 제가 분산원장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그럼 블록체인을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학술적으로. 네. 이론적으로 블록체인의 정의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정의가 뭐냐? 컴퓨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컴퓨터라는 거예요. 금융당국에서는 이 블록체인을 이 암호화폐를 위한 그냥 마케팅 수단이라고 그냥 보더라고요. 예. 그리 보는 시각도 그럼 맞는 겁니까? 완전히 잘못된 거죠. 아.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먼저고 그 다음에 암호화폐고요. 블록체인은 일단 제가 얘기 안 하고 컴퓨터입니다. 그럼 우리가 블록체인을 컴퓨터로 바라보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컴퓨터와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컴퓨터가 나타났잖아요. 그럼 이게 차이가 뭐냐? 이제 그거를 이해하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의 문제가 뭔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쉽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서 비약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일단 블록체인은 컴퓨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2030 청년들이 지금 코인에 푹 빠져 있습니다. 도박이냐, 야망이냐, 네. 아니면 금융이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벼락거지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주적인 말들이 되게 많거든요. 혹시 김영동 의원님 주변에서 코인하고 있는 젊은 친구들 좀 보십니까? 결국에는 질문이 오고야 말았네요. 근데 한마디도 안 했는데 물은 제가 많이 먹었는데 국회 입장에서 보면은 네. 어쨌든 청년들이 투자해서 돈을 번 분도 있고 네. 또 돈을 잃은 분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사회적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리고 그것이 일종의 사회적 문제가 지금 되고 있다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네. 국회의원의 청문은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입법을 통해서 제도화를 통해서 이 부분을 어느 선까지가 룰인지 가이드라인인지를 정해줄 책무가 있는데 벌써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이 나온 지가 오래됐고 가상화폐 문제로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고 혼란스러운데 특히 그 가장 피해자가 2030인데 우리가 손 놓고 있다는 문제가 가장 좀 가슴 아프고 성함이 어떻게 되더라고요? 이영훈님께서 해주신 것이 굉장히 좋다. 한 분이 지났나? 네. 제가 보는 이제 2030 세대가 지금 이 암호화폐에 열광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지금 2030들은 절벽의 시대에 살고 있다. 고용 절벽, 취업 절벽, 지금 내 집 마련 절벽, 결혼 절벽까지 이 완절벽 시대에 사는데 그나마 이거를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희망의 끈이 아닌가. 은성수 금융위원장님께서 민심을 들끓게 하는 발언을 하셔서 심지어 이것을 은성수의 난이다. 그렇죠. 그리고 해임 국민청원까지 지금 청와대에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정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던? 개 해보셨어요 옛날에? 저 개하는 개를 그 나름의 금융행위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게 사적 금융이에요 완전히. 깨지면 자기 책임이에요. 그 대신에 세금은 안 걷어요. 은성수 위원장은 세금은 걷겠다고 하면서 깨지면 책임을 안 지겠다고 이거를 자르다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흥분을 하셔갖고 잘못된 길로 가면은
어른들이 얘기를 해준다 이런 망언에 가까운 얘기. 우리 첫 질의를 했는데 투자자들은 제도 보호망 밖에 방치되고 있는데 이 납세의 의무만 있는 이 모순적인 상황이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연성수 위원장은 소득이 발생한 곳에는 가세가 있다라는 금융상품을 볼 때 설계, 제조, 판매, 유통의 네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이 설계, 제조에서 이거는 사실 지금 블록체인으로 기반을 하기 때문에 탈중앙화 또 익명성 설계 제조 과정을 금융당국에서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판매 유통 측면에서는 사실 유통이 되고 투자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러면은 정부에서 이제 내년부터 가세를 한다면은 양도소득세 또 경력 상속세까지 매긴다는데 그러면은 계속 이대로 방치를 할 건 아니다. 사실 2018년도에 1차 강풍이 불었을 때 지금 3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손 놓고 있다가 이번에 그 우리 국회 정무에서 그 계기로 다시 관심이 두게 됐던 거죠. 판매 유통청에서 지금 일러주고 있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대한 보호장치는 필요하다라는 네네. 겁니다. 알겠습니다. 드디어 오셨습니다. 실제 코인을 해가지고 저는 트레이딩을 많이 해가지고. 네, 떼돈을 벌고 아주 떼돈을 아니고.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해관계자고 생각합니다. 코인에 대한 얘기들을 예. 하고 있었습니다. 2030 코인 열풍 어떻습니까? 방풍? 2030이 코인을 보는 관점은 투자 자산으로서 보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네. 실제로 코스닥에서 예전에 열풍이 불었을 때 소위 코스닥 잡주라고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그냥 오르냐 내리냐로 보던 그런 네. 시각이 있는 것처럼 우려되긴 하는 거는 내재 가치에 대한 평가가 불가능한 어떤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작전 세력도 많고 네. 작전 세력이 되고자 하는 사람도 많고 투자의 목적을 보기엔 상당히 위험한 게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코인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이라도 제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피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정무위의 최고 브레인이신 제격수. 강민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거대한 그 전환점이고 단순한 일회성 현상이 아니고 대전환에 사회가 그렇게 바뀌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수용하느냐의 문제만 남은 것이지 그 수용의 방법으로서 국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좋은 법, 제대로 법. 유교의 전통과 뿌리가 있는 안동 지역구 의원이 코인은 거스를 수 없는 것이다. 이랬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코인은 거스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정부가 지금 이제 나와서 하고 있는 이런 행동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2018년도에 네. 예견이 됐습니다. 네. 2018년도에 코인 광풍이 일어날 때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올해만 20배 넘게 올랐죠. 비트코인 광풍의 중심지가 한국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나와 있었죠. 네. 그때 아마 2년 동안 우리나라 이제 국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전문가들이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정부한테 제언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지쳤죠. 그동안 수없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소통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만나주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골마 터진 거예요. 네. 제가 3년 전부터 정부에다 얘기했던 건 뭐냐면은 데이터가 있느냐. 투기로 보는 근거가 뭐냐. 도대체 우리나라 암호화폐 투자하는 사람이 몇 명이고 세대가 어떻게 되고 그 사람들이 투자하는 방식이 뭐고 실제로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면 그 사회적 문제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런 데이터를 확보하라고 끊임없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올바른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이상하게 암호화폐 들어오면은 카드라의 원천이 정부입니다. 이번에 윤성수 위원장님하고 그다음에 국무총리 대행도 카드 가세요. 그리고 가짜뉴스를 퍼뜨리시는 거예요. 뭐냐?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는 제도가 안 되고 있다. 아니요. 전 세계적으로 제도가 지금 엄청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늦은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가 되든 아니면 국회가 되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 좀 해달라. 아까 투기적인 요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건전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전하게 투자해야 돈을 법니다. 제가 과학고 출신이어서 그런지 그 당대의 과학기술 쪽으로 가장 잘 나간 애들이 어디 산업에서 일하고 있느냐. 제 나이대에서, 그러니까 85년생 정도 주변의 나이대에서 중견 개발자나 이런 위치에 올라간 친구들이 이 업계에서 굉장히 많이 일하고 있어요. 네. 되게 융합적인 것들 많이 지향하고 특히 DeFi라든지 이런 금융기술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산업적으로 발달을 많이 시키고 왔어요. 하나의 절대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금융을 하는 것을 CeFi라고 이제 중앙화된 금융이라고 이제 하는 것이고 DeFi라고 하는 것은 훨씬 분산된 환경 속에서 결국에는 신뢰를 어떤 중앙기관이 부여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인데 이게 왜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우리나라에서 금융업이 참 볼모지인 이유는 뭐냐면은 첫째로는 원화가 굉장히 약한
그 통화라서 그렇죠. 워낙 국제적으로 통용이 잘 안 되는 기축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그런 금융기관이 상품을 주고 미국에 가서 팔기에는 국제적으로 통용이 안 되는 상품이 많고요. 그런데 이 디파이라는 것의 가능성을 이제 보고 산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은 상품을 개발한 기축 기반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암호화폐고, 이게 신뢰도를 어쨌든 구축할 수 있는 블록체인 바탕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우리보다 금융 시스템이 약한 나라에서는 무조건 먹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 디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은데 아프리카 이런 데에서 아니 저는 지금 듣기가 굉장히 편한데 이러세요. 시간 분량이 있어요. 아니, 저도 방송만 아니면 지금 쭉 빨려 들어가다가, 어머, 나 사회자지, 나 사회자지. 그 다시 나왔는데, 자, 이제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두 분. 국민의힘에서 암호화폐 TF를 지금 준비 중입니다. 네네. 들어가시게 되면 어떤 쪽으로 좀 더 일을 추진하실 것인지 좀 계획을.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입법 발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고, 지난 3월 25일 날 특검도 시행돼가지고 6개월 안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네. 올해 9월달까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거래소에 투자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네. 예를 들면은 그 예치금을 분리 보관한다든지, 네. 내가 만약에 돈을 원했을 때 언제든지 한금이 될 수 있게끔 네. 예치금을 분리 보관한다든지, 그리고 이번에 특검법을 진행하지만은 ISMS 인정이라든지 정보관리체계 인정이라든지, 네. 그리고 금융권의 실명거래라든지, 네. 이런 등등이 이제는 더 이상 여기서 우리 정부도 회피할 것이 아니라 현실이기 때문에, 또 20, 30대들이 희망을 놓지 않기 위해서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가야 된다는 이야기고, 네. 그리고 이게 사실 이 금융당국에서 봐야 될 게 아니다. 비트코인 암호화폐는 사실 21세기를 만든 하나의 테크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부에서 이거를 취급해야지, 왜 금융을 계속 접근하니까 안 된다는 거다. 그런 때로 좀 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윤석열 네, 의원. 그 우선 그 네. 세금이 내년부터 과세되는데, 저는 이제 우선 세금부터 좀 연기하자. 네. 예, 그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엉터리로 해놓고서 세금부터 부과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금 우선 연기해서 정비되고 나서 선정비 후 과세. 네네. 그래서 일단 세금 연기하는 것부터 1번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특검법상 보면요. 지금 이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시각은 뭔가 위험한 이상한 건데, 하여튼 거래소 안으로 돈이 들어올 때 이상한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네네. 그러니까 그 이상한 돈 못 들어오게 하자는 거예요. 네네. 그런 쪽으로만 지금 초점이 맞춰졌어요. 규제 대상. 그래서 아주 시각이 편협합니다. 그렇게 편협하게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그 정비되는 과정에서 세금은 좀 유예를,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우리 코인 산업의 미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매일매일 코인을 하시는 분부터 얘기해 주시죠. 저는 제가 이제 워낙 프로그래머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취미로 하는 트레이딩이 이제 그냥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제 친구들이 이제 산업에서 이야기하는 문제들을 보면은 네. 사실상 뭐 규제가 못 따라간다라고 하는 건 너무 상투적인 표현이라 가지고 네.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부도덕에 대해서도 참 우리가 방관하고 있었다는 생각을 좀 해야 돼요. 네. 오히려 우리나라의 거래소 같은 것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면서, 그 안에 지금 한 4, 5대 거래소 정도야 저희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서 규제를 했지만은, 나머지 거래소들을 보면은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코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땡겨 썼던 코인들을 지금 갚지 못할 정도 가격이 올라가지고 지금 거의 다 사기꾼이 되어버린 상황, 이런 것들은 엄하게 다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엄격하게 다루지 못했고, 지금 수신 업무를 사실상 이제 거래소들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대해가지고도 법의 테두리 안으로 잘 넣어라. 실질적으로 스테이킹이나 이런 식으로 수신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거는 엄격하게 우리가 예금을 다루는 것처럼 다뤄야 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은행처럼 좀 돌아가도록 놔두고, 사실 앞서서 우리가 규제를 해야 되거든요. 큰 돈 날립니다. 트레이딩은 빠진 만큼 날리지만 이거는 사기예요. 자, 코인 예. 어떻게 보십니까? 2030들 특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점주, 개주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들을 어떻게 감독할 거냐에 대한 문제도 얘기되는 것 같습니다. 과세 관점에 보면은 과연 그 수익을 상당히 많이 얻었다라는 풍문만 있는데, 2030 세대에 대한 그 트레이더에 대한 제가 과세를 먼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운영하는 분들에 대한 과세 관점에서 그게 국세가 돼야 될지 지방세가 돼야 될지, 우리나라 그 과세 기준 안에 과세망이 걸리는지, 이 부분도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사실 그 수익이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또 밖으로 나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아마도 전반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전혀 정부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건지 조사를 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부터 먼저 체크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이거를 제도권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매사추세츠 진주만을 매사추세츠 뮤추얼 펀드 좀 지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마이애미시 때는 이미 공무원들 월급을 비트코인으로 지금 우리 세금도 비트코인을 납부하게 돼 있고 이런 제도권을 연락하기 때문에 우리 금융당도 이제는 좀 현실화적인 시각에서 봐야 되지 않겠나. 네, 마무리를 하시면서 국회에 바라는 바나 산업계에 바라는 바나 좀 말씀해 주시죠. 3년 전에 저희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하시는 사람들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 발전 전략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수십 만 원 보고서를 냈고요. 그게 다 찾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들은 그 보고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꼭 한 가지 그 누구도 언급 안 하는 게 하나 있어요. 특검법에 의해서 9월 25일이면은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에 생존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 우리나라에 공식적인 통계로 1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사기 거래소도 있겠죠. 아마 대부분은 사기 거래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조차도 데이터가 없습니다. 특검법에 의해서 생존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있는데 그 암호화폐 거래소마다 이제 자정은 충분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실명 인증을 못하는 거예요. 네, 은행이 안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은행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소는 다 문을 닫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암호화폐 거래소가 다 폐쇄된다고 칩시다. 그럼 그 안에 있던 가입자들은 어떻게 할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 이제 사회적 폭탄을 지금 안고 가시는 거예요. 그냥 과세 문제는 내년이잖아요. 지금 당장은 뭐냐? 9월 25일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폭탄이 암호화폐 거래소가 폐쇄됐을 때 투자자 보도체 그거에 대한 논의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 이거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민심을 얻을 거예요. 희망을 주십시오. 네,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솔루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더 이상 나라 걱정하시지 않는 그날까지 손해봐! 왜안 찍어요? 아니, 우리는 매주 화요일 유튜브. 나들 막 보고만 내만 안 가면 근데 오늘 방송실 경력 보세요. 아, 나 여기 처음 해보는 거라니까. 너무 잘하셨어요. 어디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케이블 TV라도. 아, 그러면 김영동 의원이랑 먼저 시작하고 들어오면 컷하고 멤버 체인지합니다. 그런 용도야 내가. 그게 아니라 세상에 의원이 없다고 왔는데 이준석 최고위가 15분 늦는데. 1부, 2부로 찍으면 되는 네네네, 그러시죠. 카메라 테스트 해보였대요. 빨리 가기. 아니 뭐 이거 라이브죠? 아니. 아니에요. 라이브 당하고 해야지. 유튜브용으로 토론을 했어요. 그 자리 배치를 쭉 하더니만 카메라를 쭉 돌리는데 내 자리 좀 이상하다 할게는 똑같이 배분해서 똑같이 나온다는 거야. 끝나고 나오니까 후보자님께서 뒤통수만 나와. 2분 남았습니다. 대변인님 축하드린다는 걸 오프닝 해주시고 샤워 마시라고 그랬어요. 당연하죠. 지금 사주가 오신 분이에요. 지금 주주가. 네네. 조용하겠습니다. 비서진 분들이 굉장히 밝으시다. 네. 좋은 얘기였는데. 반응이. 암노 오늘 말씀하신 무게가 있어가지고.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 아 저요? 아유 뭐 광명동굴이지, 광명동굴. 진짜 막방이었어, 오늘은. 마지막 방송. 아부가 24살이 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많은 거고 아까부터. 아니, 이거는 아까